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아드 이슈 김전입니다. 먼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6월 23일 데일리아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경제 회복 기대감이 다시 부상하면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기술주들의 상승세입니다. 이날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애플은 한 컨퍼런스에서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의 최신 버전을 공개를 했고요. 또 맥 제품에 인텔 제품이 아닌 애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세서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맥에 자체적으로 설계한 칩을 적용하면 모든 애플 제품이 같은 칩을 사용하는 만큼 애플 제품 전체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훨씬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위해서 개발된 앱을 바로 맥에서 구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이 가진 앱스토어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2.6%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그리고 알파벳과 아마존, 넷플릭스 등 주요 기술주들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초대형 IT 종목들이 증시를 끌어올리면서 나스닥은 1만 선을 또다시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입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 3천 명을 넘어서면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5월 초 이후에 다시 3만 명 이상으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플로리다 등 10개 주에서 최근 신규 코로나19 환자 수가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들은 코로나19 2차 유행은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리 커틀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일부의 코로나19 집중 발병 지역이 있지만 이 문제를 다룰 방법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코로나19 양성 비율은 10% 훨씬 밑으로 여전히 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조만간 추가 경기부양책 패키지안이 의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다만 지난 5월 하원에서는 미 가정당 최대 6,000달러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담긴 경기 부양안을 가결을 시켰지만요. 상원에서는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오는 7월 중으로 상원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봉쇄 조치 재강화와 같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레스토랑이나 호텔 예약 등의 최근 지표들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1%대 갭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215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75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수출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20일까지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7.5% 줄어들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10.7%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 수출에 힘을 실어준 요인에는 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세를 꼽을 수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조기 수습과 경기 부양책은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 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14.5% 늘어났지만 이외에 미국이나 베트남, 일본 등 주요 교역국가의 수출 실적은 아직 회복세가 더딘 모습입니다. 또한 믿고 있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도 7%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함에 따라서 서버 증설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요. 휴대전화와 같은 소비자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쉽게 반등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도 덩달아 감소한 영향으로 무역 흑자는 5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한국 수출이 2분기까지 악화되다가 이르면 3분기, 늦어도 하반기 안에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중국의 헬멧 대란에 따른 화학주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헬멧 판매량이 400% 가까이 증가하면서 일명 헬멧 대란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가격 역시 한 개당 3,400원 꼴이었는데요. 지금은 무려 10배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까요? 그 이유는 중국의 교통관리국에서 지난 1일부터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을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에 중국 내 상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6.18 쇼핑 페스티벌에서 헬멧은 가전제품과 화장품에 이어서 구매 상위 품목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달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헬멧 착용 단속을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조치로 헬멧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헬멧 대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또한 지금은 오토바이 운행 시에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전동 스쿠터로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헬멧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오토바이 보유량은 6,765만 대입니다. 여기에 전동 스쿠터는 3억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헬멧 착용률은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규제를 이행하려면 중국 헬멧 수요량이 2억 개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 규모를 보더라도 올해 1분기 중국의 헬멧 수입액은 930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해까지 상위 수입국 10위에 들지 못했던 한국은 올해 1분기 탑3에 진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코트라 김성애 중국 베이징 무역관은 시장이 안정되면 고품질, 안전, 다양화가 중국 헬멧 시장의 키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한국 제품의 고품질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틈새 시장을 노려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헬멧 수요 급증에 따라 고부가 합성 수지나 스티로폼 등과 같이 헬멧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를 비롯해서 화학주들이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고부가 합성 수지 공장은 가동률이 100%에 다다르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심지어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연간 14만 톤의 ABS 수요 증가 효과가 예상이 되는데요. 국내 화학 업체들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ABS 생산량 세계 1위인 LG화학을 비롯해서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화학도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특히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호재에 이어서 ABS 마진까지 개선이 되면서 증권가에서는 일제히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전기차에 이어서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니콜라가 상장을 하면서 제2의 테슬라라는 수식어를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니콜라는 수소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한 상용 트럭을 제조하는 업체로 116년 역사의 자동차 업체 포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니콜라의 주가가 전장 대비 6.22% 상승하면서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수소차 테마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아직 공장도 없는 기업이지만요. 다음 달 애리조나주 공장 건설을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은 공장에서 3만 5천 대의 수소 전기 세미 트럭을 제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점 제휴사로 알려져 있는 넬의 한국법인 넬코리아와 수소 충전소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J&K 히터는 오늘 최고 25%까지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내달 8일에는 유럽연합이 수소 육선 전략 발표를 앞두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주요 내용으로는 EU가 2030년까지 수소 시장 규모를 70배 규모로 확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소식에 오늘 일진다이아와 S퓨얼셀, 두산퓨얼셀과 J&K 히터 등 수소차 테마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중 S퓨얼셀은 오늘 상한가까지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중국의 헬멧 대란에 따른 화학주와 수소차 관련주 소식으로 데일리아드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